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청소년, 어린이, 미취학 아동까지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률도 낮고 PCR 검사와 격리에 익숙하지 않은 소아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점들 알아봅니다. 신생아부터 영유아, 청소년까지 모두 돌보는 분이신데요. 네, 노원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은병우 교수님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만나뵙기 위해서 잠깐 지금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피부과 김현정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드렸더니 피부에 강장구 기자 관심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피부에 관심이 많으면 제 피부가 이렇겠습니까? 네.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고요. 아마 아까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마스크 때문에 없었던 피부 트러블 생길 수 있으시니까요. 마스크 하루 종일 착용하고 나서 꼭 네,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노원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은병욱 교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병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그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개학이나 등교인데요. 네.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일단 교육 당국은 최대한 정상 등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3월이 오면서 약간 교수님도 긴장도 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한참 하루 일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 가까이 근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병원 내에서도 병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입원 환자 또는 이제 보호자들에서도 확진 환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더욱더 많이 바빠졌고 지금 상황이 이제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에 특히 이제 신학기가 돼서 개학을 본격적으로 하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을까? 저로서도 상당히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개학하고 한 달간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주 2회씩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을 지금 권고를 했어요. 교육당국은. 네.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고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검사가 조용한 전파를 막는데 특히 학교 내 확산을 막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서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게 이제 정확히 얼만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를 말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게 그 검사의 정확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말하게 되는데 검사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PCR 검사보다는 이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감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양성이라고 감염된 사람이 실제로 감염되었다라고 말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 양성으로 나와야 그게 이제 100명이 검사했을 때 100명 다 양성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민감도가 100%인 건데요. 근데 이제 100명이 감염돼서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70%만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민감도가 70%가 되는 거고 그 30명은 놓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감도를 실제로는 한 50에서 한 60% 사이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양성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증상이 없거나 혹은 경미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 양도 적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더 안 걸러질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바이러스의 양이 어떤 시기냐,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농도가 이제 낮은 시기에 검사하면 당연히 이제 놓칠 가능성이 높고,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검사하면 이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 특별히 소아가 성인보다 뭐 바이러스 농도가 더 낮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을 때도 많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검사 자체가 뭐 성인보다 소아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검사 시기에 따라서 하여튼 오늘은 음성이었지만 이제 내일은 또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뭐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검사의 부족한 민감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 해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검사하는 것 자체가 코 안으로 이렇게 그 면봉을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아이들 아프지 않게 검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결국에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이 검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좀 걱정이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통증이죠. 그 검사에 대해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다가 아이를 너무 아프게 하면 그게 이제 아이한테 어떤 통증을 유발해서 아이를 울게 만들고, 또 이제 검사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떤 한 이제 신문사 유튜브에서 뭐 어떤 다른 나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아이랑 이렇게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하지 않고 최대한 좀 이렇게 즐겁게 검사,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검사하는 그런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 설명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제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동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주로 성인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안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하게 아이를 크게 아프게 하지 않고도 나름 이제 그러면서 또 정확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검사하실 수 있는 그런 숙련성은 높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로 검체를 채취하는 것도 이 시간에 해봤는데 이 깊숙이 넣지만 않으면은 네. 사실 깊숙이 넣는 게 필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는 이제 그 제품 자체가 그 병원에서 이제 전문가용으로 쓰는 그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조금 더 이 면봉 길이도 더 짧게 네, 나왔다고 그렇더라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요령만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넣는 방향이거든요. 네. 이게 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하다가 애를 코피 나게 코피 하지 같은 거, 않을까. 네. 그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코피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코 앞쪽 끝에 그 점막 밑에 누구나 그 혈관이 풍부한 그 네트워크, 혈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잘못 건드리면 이제 코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방향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의 평행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향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혈관망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최대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약간 살짝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고기를 살짝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비교적 아이한테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또 안전하게 검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코안심 TV 그 이전에 방송된 분량을 찾아보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가진단 키트로 이렇게 코 깊숙이 넣는 걸 그 시험 보여준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도 좀 찾아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증상 관련해 가지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소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실제 환자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미한 것이 맞고 또 무증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단되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들은 주로 이제 입원 환자들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네. 요새 이제 입원 환자가 저희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쇼콜라님께서도 아이들이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어떤지라는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 병원에 오지 않거나 혹은 병원에 오더라도 그냥 가볍게 앓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 입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주로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아이들은 뭐 약간의 미열이나 뭐 콧물,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살짝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입원할 정도 아니고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혹시 재택 치료가 병원으로 오면 어떤 처방을 보통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증 치료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아들은 특히 어린 연령에서는 뭐 항바이러스제라든가 항체 치료제 이런 게 없고 특히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줘서 그러니까 아이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만 해도 충분히 이제 잘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예, 감기 걸려가지고 오는 아이들한테 그 대응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좀 심해서 입원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좀 증상이 다르게 네,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좀 큰 아이들 한 5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정말 독감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또는 독감보다 더 심하게 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는 고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렇다고 폐렴까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열만 그냥 계속 한 5일에서 6일 정도 굉장히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네. 폐렴까지 오지 않고 열만 고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제대로 처치를 안 하면?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고열 자체가 이제 소위 몸을 좀 보대끼게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몸이 힘들죠. 머리도 좀 아플 수 있고 어질어질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고열 자체가 아이한테 뭐 뇌 손상을 일으킨다든가 어떤 주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고열 자체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일부에서 열성경련이라고 아이들은 이제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은 뇌가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고열 자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숙한 뇌에서 어떤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열성 경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열 나는 동안에 그냥 한 번 정도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래 하지 않거든요. 네, 1분 이내로 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일반인 보호자분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놀라시죠. 이게 예, 뭐 그래서 사실 예, 고열에 공포감을 맞습니다. 가지시는 분들이 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놀라셔서 병원을 이제 당연히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열 자체를 잘 떨어뜨려주면 또 아이들은 뭐 아무 후유증 없이 또 잘 회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 미만 좀 네. 어린 영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후두염 증상입니다. 그 전에 델타 유행주는 이렇게 후두염 증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5세 미만에서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이 훨씬 많았는데 이 5세 미만에서 이 오미크론주가 아주 전형적인 후두염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으로 교수님께 입원한 아이들도 지금 산울림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으로 입원한 애들이 있나요?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2명 정도 오미크론으로 입원하는 애들이 있고 그 네네, 애들이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5세 이하인 경우에는 후두염. 맞습니다. 인공. 예. 그 후두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후두라는 곳은 이제 우리 몸의 호흡기 중에서 비교적 이제 상기도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성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후두에 염증이 생기고 후두의 연골 쪽에 점막이 특히 붓게 되면은 일단은 그 안에 성대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쉬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 소리가 좀 이렇게 컹컹거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또는 이제 항아리 소리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두란 곳은 숨쉬는 입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게 되면 이 입구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들이마실 때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이마실 때 힘들어합니다. 소위 이제 요새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 천식에 있을 때 그 쌕쌕거리는 거랑은 전혀 다르고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보면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흡기시 호흡곤란이 오면서 여기 목 앞에 여기가 쑥쑥 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후두염에 의한 호흡곤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산소 치료를 좀 요할 수도 있고 후두의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 빨리 이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그 매일매일 나오는 그 확진자, 중환자 등등의 통계를 보면은 0세부터 9세까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중증. 위중증으로 분류가 맞습니다. 되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새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위중증 사례가 방금 얘기 드린 그 후두염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 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주 그런 5세 경우들이 이하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중에서 그 후두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네.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당뇨라던가 음. 뭐 아니면은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기존에 뭐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등등의 분들이 막 언급이 되었는데 네. 어린아이들 중에도 소아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 비만인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임상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층에 비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훨씬 적죠. 네. 그러니까 뭐 성인의 5%가 기저질환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소아는 막 한 0.5% 미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경학적 질환, 뭐 뇌성마비라든가, 네. 여러 가지 뭐 신경 근육계의 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면역 저하자, 어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소아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집단이 방금 얘기하신 이제 당뇨병 있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만입니다. 여기서 그 비만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은 이제 고도 비만으로 뭐 BMI를 네. 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 30 이상 정도 되면 비교적 고도 비만. 그러니까 BMI가 30 이상인 소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려서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걸렸다 하더라도 비만인 아이가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백신 얘기가 나오겠지만 소아 청소년 중에서도 백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인 청소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뭐 그냥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백신 접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텐데, 근데 0세부터 11세까지는 백신 접종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비만인 아이들이 이렇게 걸려서 왔을 때 이제 다른 비만이 없는 아이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2세 이상에서는 또 백신 접종 한 아이와 하지 않은 또 비만 청소년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확실히 백신 접종을 한 비만 청소년이 하지 않은 비만 청소년보다 증상이 훨씬 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한 비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걸려서 와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12, 17세 청소년들이 좀 백신을 접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예, 조금 더 접종을 하는 쪽을 저는 권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백신 접종이 요새 이제 굉장히 예민한 이슈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대한의사협회 네네. 하는 방송에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서 작년 한 11월쯤이었는데요. 백신 접종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나중에 댓글에 엄청난 그 악성 댓글이 달린 네, 걸 맞아요. 확인을 네. 했는데요. 고생하셨죠. 네, 네. 네. 아무튼 그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리스크가 없는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더 위험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특히 비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생기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접종을 권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당뇨 네, 네. 얘기 드렸는데 당뇨를 가진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은 혈당 조절이 갑자기 확 안 돼 버리는 네,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혈액이 산성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의식도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병을 가진 소아들은 조금 더 이제 백신 접종을 권장할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쇼콜라님께서 12, 17세 청소년이 접종 가능한 백신은 무엇인가요?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화이자 백신만 접종할 수 있으니까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뭐 비만이라던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부모님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이제 권하지 않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권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마카세 제가 질문 몇 가지 해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마카세님께서 어린아이들도 BMI는 어른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키와 체중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 네. 그다음에 이제 체중은 킬로그램,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이 분자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키를 미터로 해서 이제 제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그 성인들 BMI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혹시 우리 아이 뭐 0세부터 17세 우리 아이들이 BMI가 30 이상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계산을 좀 통통하다, 뚱뚱하다, 좀 비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도마 젤리님께서는 그 요즘 아이들 사이에 RSV 바이러스 많이 유행하는데 그거랑 이 오미크론에서 입원하는 아이들과의 증상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RS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영유아들 특히 뭐 한 2세 미만 영유아들의 그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또는 이제 바이러스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네네네. 그게 이제 매년 그 겨울에 유행을 하는데 이제 재작년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하지만 이제 그 요번 겨울에 그래도 좀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제법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주로 후두염 양상으로 온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RS 바이러스는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기관지라는 게 이 후두 기관지 지나서 그다음에 더 갈라지면 모세기관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허파과리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폐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네요. 하기도염증이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공기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천식이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후두염이 걸리면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RSV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내쉴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위 천명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식 환자들처럼 이렇게 쌕쌕거리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후두염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서 예, 교수님 숨 쉬는 것도 빨라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은 후두염 때 그거 아까 네네. 저기 흉내 내셨던 거 한 네네. 번만 더 한 번 더 해주시죠. 해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후두염은 이제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목 이쪽에 쑥쑥 꺼지면서 이렇게 예, 흡기 시에 호흡곤란이 네, 나타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RS 바이러스야 모세기관점 같으면은 이제 그 호기 시에 내쉴 때에 천명음이 나타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호기 시간이 길어지는 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감 맞고 그리고 네. 여기 그 서울 시민들께서도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또또님께서는 교수님 흉내 너무 잘 내신다고 전화로 소리만 들어도 진단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진짜 교수님은 소리만 들으셔도 바로 네네. 진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저기 그러면은 그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을 때 뭐 증상도 없고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아, 이건 위기 상황이다 해서 재택 치료를 하거나 혹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다가 즉시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어쨌든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증상이 심할 때, 그러니까 재택 치료가 불가능할 때 일단 뭐 외래 진료센터를 방문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열 자체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 예. 그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열성 경련을 자꾸 한다거나 예,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입원할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예를 네. 들어서 열이 난 다음에 열도 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맞습니다. 같다거나 아니면 열성 경련, 특히 아이들 같은 열성 경련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아, 이건 집에서만 케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병원을 데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제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뭐 네. 이렇게 고열 자체 때문에 몸이 힘들다 보면 뭐 이렇게 토하는 일도 많고 또 잘 못 먹고 그러면은 이제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심하게 탈수되면 그 탈수 자체가 아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거랑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후두염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음. 이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뭔가 후두염과 관련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것도 조금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그것도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이 네. 되는 거고 이제 후두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이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후두염 증상이 심해서 그 숨을 들이마실 때 힘들어지다 보면 결국에 이제 몸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네.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색증, 입술 색깔이 파랗고 음. 손발 끝에 색깔이 좀 파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 쉬는 게 가빠지고 아이가 이렇게 깔아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정말 드물긴 하지만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 네. 보통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고열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기침 가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그러니까 숨 쉬는 횟수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럴 때는 입원 치료를 고려하실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말을 할 수 없는 신생아나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도 다 좀 해당이 되는 체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그 플랫폼만 염두에 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청소년들한테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생각하는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던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쓰였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소아 청소년 백신 대안으로도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소아 청소년에게 사용하고 있는 mRNA 백신이 이제 비교적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익숙한 방식의 플랫폼을 가진
단백 항원 백신을 이용해서 이제 접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미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많이 계세요? 네네. 네. 노바백신 백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셨는데요. 아쉽지만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사용한 허가 연령대가 이제 18세 이상 네. 성인에서만 이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뭐 몇 달 후에 그 청소년 또 소아에서도 이제 허가가 되면 그때 이제 접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이 팬데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네. 그 실제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연령대의 소아 청소년들을 보고 계시니까 네. 그런 징후가 현장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아, 정말요? 뚜렷하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두드러진 거는 결국 비만이거든요. 아,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엔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규칙적인 생활, 네. 그다음에 이제 실외에서 신체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도 그렇고 수면 네네네.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서 비만한 환자들이 확실히 이제 늘어났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발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네네네. 아이들이 이제 그 동영상 보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맞아요. 실내에서 네네. 특히 이제 뭐 핸드폰이나 또는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 그런 어떤 영상 매체들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눈 시력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자세도 좀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그런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보다 보면 이제 소위 거북목 오는 아이들도 많아지고요. 척추 측만증이 원래도 청소년한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네, 여학생.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안 좋은 자세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게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고 정신 발달 쪽으로는 네.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뭐 제가 그 정신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느끼기에도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발달에 안 좋은 영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월부터 등교를 시작할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어떤 예방 수칙에 기본적인 게 바뀌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뭐 손 위생을 잘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또 환기를 잘하고 네. 학교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개인 물품을 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품을 아이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수시로 잘 그 청소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어떤 분비물에 의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학교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 중에 뭐 다른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전파 경로가 실내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마스크를 벗고 뭐 보통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뭔가를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럴 때 감염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하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되도록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려면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소아 비만도 예방해야 되니까 밖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불안해하는 소아 청소년 부모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소아들은 기본적으로 뭐 고령층 또는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그런 어른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이제 특히 어린 소아들 같으면은 결국 뭐 입원을 하게 되거나 뭐 재택 치료를 할 때 결국 누가 돌봐 주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확진된 소아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출근을 못 하시는 네. 예,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또 보호자로 누군가 한 분은 돌보시러 같이 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면 소위 이제 필수 인력,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에 근무하시는 특히 부모님들이 근무를 못 하게 돼서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설사 이제 아이들이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아이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아이들의 이제 조부모님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한테 감염되면은 굉장히 또 심하게 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조부모님 댁에 찾아가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것부터 이제 먼저 신경 써주시면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 또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